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바빠가지고 계속 이동하면서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좀 노이즈가 좀 있으면 양해 부탁드리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한국에서 석사하면 왜 안 되는지 정신 번쩍 차리게 얘기해 줄게요. 잘 들으세요. 한국에서 왜 석사를 하면 안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혹은 한국에서 석사를 찍고 미국 박사 가려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정신 번쩍 차리게 얘기해 줄게요. 자, 최근에 제가 저희 회사의 사람들하고 좀 모임을 가졌는데, 한국분이 하나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회사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세계 정상의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항상 얘기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한국분이 하나 새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런 세계적인 인공지능 회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의력이. 그래가지고 사람의 창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회사의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 출근을 안 해도 됩니다. 집에서 일하고 싶은 날은 집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날은 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히 오늘 왜 바쁘냐면, 오늘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회사에 12시에 출근했어요. 12시에. 지금은 평일 화요일입니다. 12시에 출근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아침에 제 아들을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그만큼의 여유가 있어요. 그 후에 오전에 제 차에서 뒷좌석에서 좀 노이즈가 난다고 해가지고, 와이프가 차에서 이렇게 노이즈나 해가지고 정비소에 제 차를 맡기고 왔어요. 맡기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차가 2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오전이 갔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커피 한 잔 때리고, 저희 집 거실에서 커피 한 잔 때리고, 감자칩 좀 먹고, 그 다음에 좀 요즘 와이프가 한국 예능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와이프랑 한국 예능 하나 둘이 깔깔거리면서 둘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12시에 회사를 왔습니다. 지금 회사 와가지고 12시에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또 관계를 좀 해두면 좋잖아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랑 밥을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구내식당에서 회사 사람들이랑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이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제 휴대폰 시계로 1시 32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하교하고 이제 굉장히 심심해합니다. 아빠 놀아줘 하기 때문에 이제 아빠로서 또 이제 아들이랑 재밌게 놀아주려고 집에 가는 거예요. 즉 미국의 이 톱티어 대기업의 분위기는, 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저희 회사 분위기고, 심지어 저희 회사에는 1년에 하루만 출근하는 인간이 있어요. 하루만. 1년에 한 2번 출근하는 인간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건 좀 극단적이죠. 그만큼 이제 플렉서블하게 자기가 일할 수 있어요. 노트북으로 일하면서 창조성을 극대화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회사에 한국분이 하나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매일 출근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죠? 매일 출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막 야근하고, 이거는 한국의 분위기인데, 이거 미국의 컴퓨터 회사에서 이 창조점을 극대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이 미국 회사에서 한국 회사처럼 살지? 제 굉장히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연히 그 사람이랑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한국 분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한국에 석사를 하게 되면은 한국이 잘한다는 기술 있잖아. 잘한다는 기술에 포커스하게 됩니다. 한국에 여러분들 맨날 TV만 키면은 한국 국뽕 미디어가 맨날 국뽕 테크뉴스들이 맨날 뭔 얘기하죠? 한국 메모리 기술 세계 최고다. 한국 메모리 기술 세계 최고다. 그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다 보면은 뭐에 세뇌당하냐면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고 메모리 기술 세계 최고고 이거 세계 최고다 하면서 자부심을 갖게 되죠. 그 자부심을 갖게 되는 순간 이제 인생이 틀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완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자부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서 이제 석사 학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이 잘한다는 기술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죠. 굴뚝같이 듭니다. 그래서 앞불사 메모리에 발을 담가는 거죠. 자, 그럼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 뭐 박사까지 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석사 때 메모리를 했기 때문에 박사도 메모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는 반도체 기술 중에서 B급의 기술이에요. 혹은 C급, 심하게 말하면 C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사실 메모리 기술은 이미 미국이 1950년대쯤에 웬만한 기술의 원천 기술을 다 특허로 걸어놨고 그걸 다 연구를 해놨어요. 그러면 한국이 하는 이런 메모리 기술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대량 생산하는 노가다에 가까운 기술이란 말이에요. 즉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이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라고 하는 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회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 회로에 스위치가 ON이 되면은 이 캐패시터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순간 데이터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전자회로가 스위치를 오프하면은 이 캐패시터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방출해서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01, 01, 01, 01 이걸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 한국에서 아무리 뭐 몇 기가바이트의 뭐 첨단 메모리를 만들었다 해도 이 구조에서 변하는 게 없어요. 100기가든 1테라바이트든 변하는 게 없다니까요. 전기 에너지를 스위치가 온, 트랜지스터가 온 되면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서 1이 되는 거고, 트랜지스터가 오프 되면은 전기 에너지를 이 캐패시터가 내보내서 0이 되는 거예요. 이 무한 반복이에요. 노가다. 그거를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거를 한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와서도 이걸 하게 됩니다. 이 노가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부서는 죄다 한국에서 같은 회사 출신들 혹은 같은 랩 출신들이 모여있는 부서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잔뜩 있고 한국 대학원 출신들만 잔뜩 있는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이 테크놀로지는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크놀로지라기보다는 노가다를 하는 부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왜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처럼 막 야근하고 막 힘들게 안 살고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맨날 노가다만 하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살고 싶어서 미국에 저는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왜 한국 국뽕 미디어가 말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시냐고요. 그럼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게 돼요. 맨날 야근하고 맨날 경직된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가다를 하면서 살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뽕 미디어를 멀리 하시고 미국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컴퓨터 기술은 이 시스템 반도체 기술이에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뭐냐면 이 CPU나 GPU 같은 판단을 내리는 반도체 기술을 최고봉으로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높은 창조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스트레스 안 주고 창조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반면에 이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용량이 중요한 반도체란 말이에요. 이게 1기가냐 2기가냐 100기가냐 이거 가지고 막 중국이나 대만이랑 막 이렇게 무한의 경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은
반도체 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말을 해요. 그 엔지니어의 뼈를 갈아서 돌아간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 노동력에 의지하는 아주 저품질의 노동 집약적인 반도체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왜 석사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들 진짜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이 채널을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이거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못 깨달아서 아직도 최근에도 한국에서 어디 박사과정에 계시는 분이 자기 한국에서 박사 마치고 미국 진출하려 하는데 이 메모리 뭐 이 기술 미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냐, 어느 회사 가면 되냐, 이런 질문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심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신 번쩍 들게 얘기해 줄게요. 자, 인공지능 반도체 요즘 핫하잖아요. 그거 반도체 칩 하나에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칩 하나에 5천만 원이에요.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메모리 칩이 들어가는데 이 메모리 칩 단가는 10만 원밖에 안 와요. 자, 5천만 원짜리 칩에 10만 원짜리 칩 하나 들어가는데 그 10만 원짜리가 한국 같은 이제 그 글로벌 그 생태계에서 이제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라도 해야겠죠.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우 노동집약적이고 해봤자 돈을 얼마 못 버는데 한국 TV만 키면은, 아니 인공지능 시대에 메모리가 중요하다고 계속 국뽕 미디어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미국에서 나락인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정신 번쩍 들죠.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나밖에 없어. 여러분들 TV만 틀면은 맨날 테크뉴스만 보면은 인공지능 시대에 메모리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소리만 하니까 이 5천만 원짜리 칩에 10만 원짜리 부품 만드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이 중국이랑 막 가격 경쟁하고 막 이렇게 되고 대만이랑 가격 경쟁하고 이런 인생 살면은 이게 인생 정말 끝도 없이 피곤한 거예요. 아시겠죠? 정신 번쩍 들었기를 바라고, 정신 번쩍 드신 분은 오늘이라도 당장 한국으로 석사 가려고 했던 계획 취소하시고 한국 국뽕 뉴스 좀 그만 보세요. 그리고 오늘이라도 좀 미국에서 영어로 나오는 그런 테크 뉴스와 미국에서 영어로 나오는 그런 논문 좀 읽어보세요. 미국에서 영어로 나오는 미국 특허 좀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좀 국뽕에서 벗어나시겠죠.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가 왜 답답함을 느끼는지 여러분들 좀 이해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좀 국뽕을 또 경계하자고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봅니다. 도움이